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일 토킹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와, 저는 2회 진행을 맡게 된 심희진이라고 합니다. 벌써 3월이에요. 시간 좀 진짜 빠른 것 같죠? 완전 빠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라서. 벌써 3월이야. 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 잘 하고 계신가요? 실천하고 계세요? 아니 언제나 작심삼일을 계속 작심삼일. 기억하고 아니야. 작심 하루. 근데 작심삼일을 일이. 반복하다 보면 또 그게 성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좀 지금이라도 고삐를 좀 당겨잡고 앞으로 남은 10개월 저희가 잘 화이팅 힘내서 보내보도록 네. 합시다. 네, 그럼 토킹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제 옆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소영씨와 다은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회 진행을 맡았던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1회 토킹 때 저희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총리 후보자가 아닌 총리가 됐지만 네, 기억나요. 역사적인 저희의 첫 회였죠. 네, 근데 저 사실 그 방송 이후 좀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마치기가 좀 무섭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저는 임명이 어렵다고 봤잖아요. 근데 언론인들과의 대화가 유출된 것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임명이 되네요. 저는 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7표 차로 굉장히 박빙으로 가열돼서 놀랐는데 여당은 실리를 챙겼고 야당은 명분을 챙겼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3수 만에 새 총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를 던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3월의 시작과 함께하는 토킹 두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토킹이로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선정의 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킹 후보를 추천해보는 시간인데요. 각자 1분씩 간단하게 토킹 후보 선정의 변을 풀어볼까요? 먼저 소영씨. 간통죄 폐지의 봄을 알리는 한 마리 제비가 되고 싶었다. 김배경 전 판사의 말입니다. 1990년 6월 29일 당시 4년차의 젊은 판사였던 그는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헌 제청 후에 기자들을 직접 만나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가 눈밖에 났고 이듬해 쫓겨나듯 법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가 25년 전 작성했던 결정문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판박이라는 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헌 판결이 난 후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나 하나의 위헌 제청으로 간통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면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 한 마리의 제비가 되고 싶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간통죄,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지 같이 토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김배경 변호사를 이번 주 토킹으로 추천합니다.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가에선 난데없는 국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통과한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국수 발언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핫 이슈가 됐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경제 실패의 원인을 정부가 국회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며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의도에 다시 불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발안,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정책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 토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아내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 저는 이번 주 토킹으로 배우 이병헌을 뽑았습니다.
이병헌은 모델 이지연, 걸그룹 출신 김다희와 관련된 협박 사건으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면서 궁지에 몰린 상태인데요. 지난주 아내 이민정과 함께 귀국한 이병헌은 무엇보다 가족과 아내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정이 임신 중이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이병헌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병헌이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조연급 배우도 아닌 톱스타다. 할리우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대중들은 뛰어난 연기력을 이유로 그를 용서할까요? 배우라면 누구나 훌륭한 연기력과 같은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깨끗한 사생활까지도 갖춰야만 하는 걸까요? 이병헌이 주연을 맡은 영화 3편이 개봉을 앞둔 현재 배우의 직무 능력과 사생활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 토킹으로 이병헌을 추천합니다. 토킹을 말해봐! 자, 선정의 변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토킹을 뽑아봐 시간입니다. 방금 3명이 각각 토킹 후보를 추천했는데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소영 씨가 추천한 김배경 변호사가 좋은 것 같아요. 오예! 오래전부터 수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져 왔는데 이제서야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가장 핫한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 해서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끌려요. 왜냐면 아직 경제가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장기적 경기 침체가 대통령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그 밖에 다른 문제 때문인지를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준비해 오긴 했지만 김배경 변호사의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판결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해서 김배경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토킹이 뽑혔네요. 이번 주 토킹, 두 번째 토킹은 바로 김배경 변호사입니다. 와!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의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됩니다. 토킹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저희의 리얼 수다 코너죠. 네. 토켓 수다 시간인데요. 김배경 변호사를 토킹으로 추천했던 소영씨가 먼저 어떤 걸 얘기해보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럴게요. 저는 먼저 간통죄 폐지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전 간통죄 처벌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간통죄가 부부간 협박 수단으로 변질된 지도 오래인 것 같고 사실상 이혼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간통과 같은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형벌권까지 동원하면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간통죄가 유지가 되는 나라도 몇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간통죄 폐지 판결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가 이제 이전에 4차례나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한폰으로 결정한 바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쨌든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주된 견해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5번 만에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이라는 소재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미래만 보더라도 조금 불륜에 대한 시선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불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방적으로 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륜은 여전히 죄악이고, 다만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 개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일을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 보고 거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과한 처사다라고 보는 인식이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을 좀 끌어내는 데 가장 큰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희진 씨 이야기도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또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은 결혼이라는 것의 신성함이 깨지는 게 아니냐, 불륜 커플들 신났다 이렇게 막 우려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어쨌든 이번 판결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막을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륜으로 혼인의 파탄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유를 제공한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 배상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방안 정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법이 아닌 민사나 가사법을 통해서는 여전히 간통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또 설령 부작용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법원이 그에 맞춰서 앞으로 법과 판례를 좀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전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들 인터뷰를 참고해보면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된 후에 이혼 절차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외도 당사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결혼이 경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 판결이 나면서 이제 일부 이슬람 국가하고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결혼의 신성함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네. 그죠, 제일 좋죠. 소중한 거니까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간통죄 위헌이라는 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2부 토끼수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토킹 두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여전히 부족한 점 많았죠. 그래도 늘 항상 좀 첫 회보다는 여유를 갖고 방송에 임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았어요. 네, 저는 간통죄가 좀 심각한 주제인 것 같지만 확실히 얘기해볼 만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사호적 목소리. 조금 안타까웠지만 다음에는 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또 1회 할 때보다는 또 뭔가 편한 게 확실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재밌었고요. 간통죄 위헌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2주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토킹 잊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엄지 손가락도 꼭 눌러주시면 제발 더 좋고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회보다 더 알찬 3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토킹이었습니다. 안녕.